10년을 기다린 게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트리플 A 오픈월드 젤다급이다. 내대리랑 붙어볼만 하다. 올해 고티고보다. 전 예약 구매는 물론 펄어비스 주식까지 샀습니다. 그런데 출시 전날 메타크리틱 점수가 뜨자마자 펄어비스 주가는 하한가를 맞았어요. 근데 현 시점 이 게임 60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출시 이후 4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붉은 사막 2019년에 처음 공개돼서 출시까지 7년 걸렸습니다. 개발비만 2천억 원 이상, 인력은 200명 넘게 들어갔고요. 사람들이 기대한 건 오래 만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공개할 때마다 보여준 게 남달랐거든요. 2019년 첫 트레일러부터 그래픽으로 충격을 줬고 2023년 게임스컴에선 게임 플레이 영상 하나로 현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조회수만 459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거 CG의 UI만 씌운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플레이한 기자가 진짜 게임 맞다고 확인해줬고요. 레슬링 기술로 적을 넘기고 발차기를 날리고 2024년엔 관객이 직접 30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해외 반응은 딱 이랬어요. 위쳐랑 엘더스크롤이랑 젤다를 섞어놨다. 검은 사막으로 기술력 인정받은 회사가 싱글 오픈월드에 7년을 갈아넣은 거죠. 그 기대가 출시 직전 숫자로 터졌습니다. 스팀 위시리스트 300만, 찐목록 1위, 플스 예약 구매도 주요 국가 대부분 1위. 커뮤니티는 아주 잔치집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젤다가 나온다. 올해의 고티는 이거다. 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3월 19일 출시 하루 전 리뷰 엠바고가 풀립니다. 78점, 89개 매체 평균이었어요. 사실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75점부터가 추천 구간이니까 객관적으로는 합격입니다. 근데 시장이 기다린 건 80점대 중후반 이상이었죠. 전교 1등하고 올 줄 알았는데 반에서 15등이 온 겁니다. 평균을 끌어내린 매체가 11곳, 45점 하나, 50점 둘, 55점 하나, 60점이 6곳이었어요. 평이 꽤 매웠습니다. 싱글 게임에 껍데기를 쓴 MMO 같다. 종이 씹는 맛이다. 너무 많이 넣어서 초점이 없다. 근데 리뷰를 뜯어보면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74%가 긍정평가였고 100점 준 매체도 있었어요. 동시에 45점 준 매체도 있었고요. 극찬이랑 호평이 한 게임 안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78점은 그 둘이 싸우다 나온 숫자입니다. 유저 쪽은 더했어요. 스팀 첫날 평가, 복합적, 긍정 62%, 한국어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시작했고요. 저도 출시일부터 붙잡고 있었으니 왜 갈렸는지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먼저 좋은 얘기부터. 오픈월드는 진짜입니다.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보는 맛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저곳엔 뭐가 있을까? 가보면 진짜로 뭔가 있고요. 좋은 오픈월드의 조건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가보고 싶게 만드는 것. 붉은 사막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액션이 아주 찰집니다. 솔직히 오픈월드 RPG는 전투가 좀 심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위쳐3 저는 오픈월드 RPG 정점 중 하나로 보는데 액션만 떼놓고 보면 좀 밋밋했죠. 붉은 사막은 정반대로 갔어요. 전투를 거의 반쯤 격투 게임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커맨드가 상당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질풍배기는 플스 기준 L1이랑 R1을 누른 상태에서 R2입니다. 네, 격투 게임 맞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어요. 자, 이제 나쁜 얘기. 문제는 액션하고 오픈월드 딱 그 둘 말고 나머지 전부였어요. 스토리는 산만하고 서사는 겉돌고 그리고 조작. 이게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써온 조작 체계가 있잖아요. I 누르면 인벤토리, M 누르면 지도. 붉은 사막은 그게 없었어요. 지도 한번 보려면 메뉴 열고 커서 옮기고 몇 번을 눌러야 했습니다. 79,800원짜리 오픈월드 게임에서요. 저는 이게 제일 웃겼는데 아이템 좀 주우려고 버튼 눌렀더니 캐릭터가 점프를 해요. 달려가다 점프하려는데 키가 겹쳐서 M1 NPC한테 크로스라인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파이웰의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게임은 화려한데 기본이 안 됐다. 조작감이 최악이다. 이처럼 한 게임 안에 갓겜 요소와 똥겜 요소가 공존하다 보니 똥갓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호평과 호평이 동시에 쏟아졌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출시 3일 뒤 펄어비스가 패치를 내놨어요. 창구 넣고 빠른 이동 추가하고 조작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M키를 누르면 지도가 열려요. 이걸 이렇게 감동적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콘솔도 마찬가지예요. 플스에선 패드 가운데 터치패드를 꾹 누르면 지도가 바로 뜹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오픈월드에서 지도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열게 되는 메뉴입니다. 그때마다 여러 번의 버튼 조작이 필요했던 것이 단 한 번의 버튼 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개발사가 유저 말을 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보시죠. 패치 당일 올라온 스팀 리뷰 1549개 중에 98.2%가 긍정, 부정은 1.8%였습니다.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게임 하나가 3일 만에 여론을 통째로 뒤집는 건 보기 드문 경우죠. 그리고 멈추질 않았어요. 첫날 복합적이던 스팀 평가가 3일 뒤 대체로 긍정적, 9일 뒤엔 매우 긍정적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차갑던 한국어 평가도 4월엔 매우 긍정적으로 돌아섰고요. 좋군. 점점 재밌어지는군. 이때 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주식은 이미 팔아버렸는데 게임은 눈앞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펄어비스에 대한 실망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한 게 딱 이 즈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움직인 회사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 사이 판매량은 놀라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장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만에 300만 장, 12일 만에 400만 장, 26일 만에 500만 장, 그리고 83일 만에 600만 장까지 돌파했습니다. 첫날 200만 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 패키지 게임 역사상 가장 빠른 판매 속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고 미국에서는 연간 누적 판매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78점짜리 게임이 말이죠. 여기서 점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검은 신화 50 76점,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 76점, 보더랜드4가 78점, 셋 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반대로 90점대 받고 조용히 사라진 게임은 한둘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매체가 붉은 사막 리뷰를 전부 뜯어봤더니 공통된 패턴이 보였습니다. 50시간 이상 플레이한 매체들은 높은 점수를 줬고 짧게 플레이한 매체들은 낮은 점수를 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론가들은 보통 2주 안에 엔딩 보고 글을 써야 합니다. 근데 붉은 사막은 천천히 헤매고 다녀야 재미가 나오는 게임이에요. 리뷰 마감이라는 제도랑 이 게임의 성격이 정면으로 안 맞았던 겁니다. 메타크리틱 점수는 게임의 품질을 보여주는 지표지 게임의 운명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붉은 사막을 다시 켰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 영상 만들려니 녹화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뉴 게임을 눌렀는데 어라? 같은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었더군요. 조작이 손에 붙고 메뉴가 답답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가 곳곳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출시 초반 뒷목 잡으면서 하던 그 게임과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게임은 솔직히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펄어비스는 6월에 9월까지의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했어요. 크로스 세이브, 스토리 개편, 새 전투 컨텐츠까지. 그리고 지금 그 약속 지켜지는 중입니다. 저는 이게 이 게임에서 제일 놀라운 부분이라고 봐요. 완성된 채로 나온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죠. 첫째, 진입 장벽은 여전합니다. 튜토리얼만 10시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처음 5시간이 제일 안 재밌습니다. 둘째, 이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한 얘긴데요. 출시 2주 시점에 엔딩 본 유저가 1.1%였어요. 숫자만 보면 끝까지 안 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끌고 가는 힘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저도 그 2주 안에 엔딩 못 본 사람이거든요.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겁니다. 메인 미션만 쭉 밀었으면 며칠이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꾸 옆길로 새게 되더라고요. 경치 구경하다 이벤트 하나 발견하고 그거 하다 보면 또 딴 게 보이고 파이웰이라는 대륙에 놀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오픈월드가 원래 그러라고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1%는 누구한텐 단점이고 누구한텐 이 게임의 진짜 매력인 겁니다. 셋째, 콘솔 최적화. 이건 좀 짚어야겠어요. 디지털 파운드리 분석 결론이 꽤 아팠습니다.
일반 PS5에선 성능, 균형, 품질, 세 모드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대요. 60프레임 모드는 프레임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해상도는 흐릿합니다. 문제는 이게 CPU 병목이라는 거예요. NPC 많은 도시나 전투, 격해지는 상황에서 프레임이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건 패치 몇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PS5 프로로 해서 좀 나은 편인데 프로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PS5 쓰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7월 펄어비스가 주주 간담회를 열었는데 방향이 꽤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붉은 사막을 회사의 장기 IP로 끌고 가겠다. 플랫폼 넓히고 유료 DLC 내고 업데이트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중 크로스 세이브는 7월 16일에 업데이트 됐고 DLC의 자세한 내용은 26년 3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9월까지의 로드맵도 진행 중이고 8월 말 게임스컵, 삼성전자 부스에도 시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게임 판매량의 80% 이상이 북미하고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잘 된 게 아니라 서구권에서 잘 팔린 거예요. 한국 게임사가 만든 오픈월드가 그쪽 시장에서 이 정도로 팔린 적은 없었습니다. 발매하고 4달, 지금의 붉은 사막을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게임의 첫인상이 그 게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78점. 그 숫자에 세상이 등을 돌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빨랐어요. 그런데 만든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첫 패치를 냈고 4달째 게임을 고치고 있어요. 그 속도와 진심이 이미 등을 돌렸던 사람들 마음까지 다시 돌려세웠습니다.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출시 초반 말 많고 탈 많던 그 게임은 만나진 않으실 거예요. 불편한 건 대부분 깎여나갔고 많은 게 개선된 지금의 붉은 사막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콘게임이었습니다.